당신은 감정 상태에 따라 성적 욕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때는 몇 주 동안 사라져버리고 또 어떤 때는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적 욕망은 단지 생물학만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직접적인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칼 융은 불편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성적으로 무엇을 욕망하는지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낸다는 것. 숨기고 싶은 환상, 끌리는 사람들, 리비도의 강도까지도 모두 당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정신이 비명처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 나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욕망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사라지는지, 당신의 환상이 와스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섹스 후에 그렇게 공허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당신이 곧 알게 될 것은 당신의 성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욕망이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말이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그 끌림과 허기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건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상 브레이크를 당긴 것입니다. 융은 리비도가 단지 성적 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삶의 힘 그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무의식이 당신에게 삶의 어떤 부분이 너무 어긋나 있고 너무 깊이 잘못되어 있어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충동 중 하나를 꺼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의 삶에서는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당신을 소진시키는 직장에 갇혀 있었나요? 존재감이 지워진 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관계에 갇혀 있었나요? 진짜 당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욕망의 상실은 당신의 정신이 멈춰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길은 내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를 죽이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패닉에 빠집니다. 파트너 탓을 하고, 나이 탓을 하고, 스트레스, 수치 탓을 하죠. 그리고 고장났다고 믿는 것을 고치겠다며 약을 찾으러 병원을 전전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향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리비도 상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진정성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선택들을 해왔고 진짜 욕구를 너무 깊이 묻어버린 나머지 몸이 아예 욕망하는 일을 멈춰버린 것이죠. 마치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예 무엇이든 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빼앗아버리겠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성적 욕망은 살아있음의 감각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단절되어 있을 때, 아닌 척하며 살 때, 더 깊은 자아의 부름을 무시할 때, 욕망은 죽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욕망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니까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성적으로는 진짜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짓누르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유독한 관계를 떠나거나 마침내 열정을 쏟을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욕망이 솟구치는 경험을 합니다. 욕망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기 시작할 때까지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결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욕망 상실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며 해결하려 들고 이 간, 자담마, 산곡비우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죠. 흥분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자극을 찾아 헤매고 무엇이든 해보지만 정작 영혼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마주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니?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모를 때조차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진짜 자신과 정렬될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무언가 망가진 것을 고쳐서가 아니라 굶주리던 것을 먹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융이 리비도라고 부른 생명력은 그것을 막고 있던 댐을 걷어냈을 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욕망이 사라질 때 그것을 되찾는 방법만 찾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보세요. 무엇을 외면해 왔나요? 어떤 꿈을 버렸나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부분에 자신을 가둬버렸나요? 사라진 욕망은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부스러기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세요. 이제 욕망이 왜 사라지는지 이해했다면 더 불편한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욕망이 돌아오되 아주 특정한 이미지들을 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성적 환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보고 들은 것의 산물이 아니라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해 온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단순하지만 잔혹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거부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지하로 내려가 꿈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내 성적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들은 종종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늘 통제하고 늘 책임지고 늘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일수록 환상 속에서는 완전히 통제를 잃는 장면에 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낮 동안 늘 사람 맞추고 배려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사적인 욕망은 지배나 공격성 같은 것에 맞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탈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무의식이 당신이 부정해온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겁니다. 환상은 실제 행위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에너지, 성질, 인간으로서의 어떤 측면, 당신이 가둬둔 어떤 질을 향합니다. 복종을 상상하는 사람은 사실 일상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피로에 지쳐 있을 수 있고, 권력을 상상하는 사람은 실제 관계에서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환상은 보상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죠. 하지만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자신을 나쁘게 만들거나 잘못되었거나 망가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억누르려 하고 그럴수록 더 강해집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고 있고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게 만들고 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의 환상이 정상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합하려 하는지입니다. 당신은 성격의 어떤 부분을 추방했고 이제 그것이 보이기를 요구하고 있나요? 환상은 수치의 원천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심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박적인 성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상을 통해 그림자가 보여주던 것을 통합하고 나면 환상 자체가 가진 집착의 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으니까요. 당신은 실제로 더 많은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게 됩니다. 당신의 환상은 당신 안에 빠진 조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들어보세요.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자와 빛을 더 깊이 통합하고 싶다면 신메소드 전자책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간결한 가이드입니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셀 수 없이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쾌락이 사라진 직후 갑자기 덮쳐오는 그 텅 빈 느낌을요. 분명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보다 더 나빠진 기분이 듭니다. 더 외롭거나 더 단절된 것 같거나 그저 무감각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왜 연결을 가져다 줘야 할 무언가가 오히려 당신을 그렇게 고립된 느낌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융이라면 이 공허함이 파괴적인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섹스로 섹스가 채우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욕망이 생명력의 표현이 아니라 진통제가 되어버릴 때 뒤따르는 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갈망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영적이며 실존적인 갈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 해소도 영혼의 허기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섹스를 도피처로 사용합니다. 지루함에서, 불안해서, 삶의 의미가 없다는 끈질긴 느낌에서 도망치기 위해서요. 흥분과 절정의 순간에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존재론적 질문들은 멈춘다. 자기 의심은 사라진다. 아주 잠깐. 당신은 실패나 두려움, 흘러가 버리는 세월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감각 그 자체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모든 감정이 보통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밀려온다. 이제 당신은 원래의 공허함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고치려 했다는 현실까지 함께 마주해야 한다. 성관계 후의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이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을 기운나게 하는 섹스와 당신을 고갈시키는 섹스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기운나게 하는 섹스는 당신이 진정으로 현재에 있고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상대와의 연결이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든 말이다. 거기에는 도피가 없다. 도망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피하려고 그 경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은 살아있고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것을 한다. 하지만 고갈시키는 섹스는 거래적이다. 당신은 내면의 소음을 멈출 감정을 뽑아내려 몸과 흥정한다. 그리고 몸은 잠시 그것을 제공한다. 그러나 몸은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 육체적 쾌락은 심리적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공허함은 돌아온다. 종종 이전보다 더 깊어진 채로 이제 당신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일을 뺏느라 시간과 에너지까지 잃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파트너와 함께하든
혼자 하든 강박적 성행동이 거의 항상 영적 굶주림의 신호인 이유다. 사람들은 섹스에 중독되는 게 아니다. 섹스가 제공하는 잠깐의 자기로부터의 해방감에 중독된다. 그들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섹스는 그 숨을 곳이 된다. 하지만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서 숨을 수는 없다. 결국 당신이 도망치던 것은 따라잡는다. 대개 절정 직후 방어가 내려가고 현실이 다시 한꺼번에 밀려드는 그 조용한 순간에 융은 모든 강박이 방향을 잘못 잡은 영적 욕구라고 믿었다. 섹스 후 공허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목적이 필요한 문제를 쾌락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의미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에 몸으로 답하려 한다. 당신은 와스덥은 심리적 변형이 필요한데도 육체 속에서 초월을 찾고 있다. 그 공허함은 섹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섹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섹스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게 한다. 당신은 그것을 성소로 만들려 하지만 와스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실제 삶을 짓는 일이다. 냉혹한 현실이 있다.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 마주하기 전까지 섹스는 계속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파트너를 바꾸고 방식도 바꾸고 빈도도 바꿀 수 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 차이를 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연결짓지 않는 지점에 도달한다. 당신의 성적 에너지와 목적 있게 살고 있는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헛소리가 아니다. 심리학적 사실이다. 융은 삶의 방향과 진정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존재 속에서 표류하거나 갇혀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대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목적이 없으면 성적 에너지는 전부가 된다. 당신의 생명력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에 선다. 당신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절박하게 원문다. 그런데도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성을 존재 이유 전체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그건 불가능한 짐이다. 하지만 진짜 목적을 발견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진짜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무언가를 구축할 때 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형된다. 강박이 아니라 표현이 된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절박함은 사라진다. 이미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융이 리비도를 분화되지 않은 생명 에너지로 말했을 때의 의미다. 성적 욕망은 그 에너지가 취할 수 있는 한 형태일 뿐이다. 생명력을 흘려보낼 다른 곳이 없고 창조적 출구도 없고 의미 있는 일도 없고 당신의 몰입을 요구하는 목적도 없다면 그 에너지는 전부 성으로 빨려 들어가고 모든 것이 왜곡된다. 당신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했던 시기를 떠올려보라.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목표를 추구하거나 당신을 불태우는 창작에 몰두했던 때 말이다. 그 시기에는 섹스의 비중이 아마 줄었을 것이다. 억압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여러 통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몰입, 생동감, 의미감, 즉 사람들이 보통 성적 연결을 통해 찾으려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혼을 짓누르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강박적 성 패턴을 갖거나 완전히 욕망을 잃는다. 그 일은 생명력을 빨아들이면서 의미 있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섹스를 통해 필사적으로 활력을 찾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무의미한 노동에 빼앗기니 아예
꺼져버린다. 어느 쪽이든 목적과 분리되면 성은 뒤틀린다. 가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만약 당신의 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정신은 어디에서든 생명력을 찾으려 한다. 섹스는 당신이 진짜 강렬함, 진짜 생동감, 진짜 의미감을 느끼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하지만 그건 사실 섹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목적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다. 융은 억압이 아니라 삶과의 진정한 접촉을 통해 집착적 성적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영혼을 표현하는 창의성에 몰두하고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성은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는다.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아름답지만 활력의 유일한 원천은 아닌 무언가가 된다. 이것은 목적이 욕망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다. 목적이 절박함을 선택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섹스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살아있는 상태의 한 표현으로 섹스를 선택하기 시작한다. 그 차이는 굶주림과 식욕의 차이다. 굶주림은 절박하고 집어삼키며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식욕은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비례적이다. 그러니 당신의 성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강박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삶의 나머지를 보라. 당신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쾌락과 해방을 넘어 당신을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성적 에너지는 더 많은 통로, 더 많은 출구, 더 많은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성을 고치려 하지 마라. 당신의 생명력에 걸맞은 삶을 지어라. 이제 정말 불편해지는 지점이 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자신이 욕망을 경험하는 방식이 자신이 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인 수십 년 전부터 크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론드림, 융은 초기 경험이 무의식 속에 패턴을 만들고 우리가 원래 사건을 잊은 뒤에도 오랫동안 행동을 지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성은 지금의 당신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때 강요받았던 당신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모든 아이는 안전함, 보임, 가치 있음을 느껴야 한다. 방임, 비난, 버림, 학대 때문에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의 정신은 살아남기 위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은 어른이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인기의 성에서 원래 상처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릴 때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성취하거나 잘하거나 남을 기쁘게 할 때만 애정을 받는다고 배웠다면 성인기의 성은 그 패턴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친밀감 속에서 끊임없이 잘해내려 하고 긴장을 풀고 받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 혹은 인정을 아끼는 파트너에게 끌릴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애정을 얻어내야 하는 역학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무의식이 옛 상처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버림받거나 방임된 아이는 종종 섹스를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원해지는 느낌을 얻으려는 어른이 된다. 누군가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강렬함은 약처럼 느껴진다. 초기에 정서적 부재가 남긴 공백을 잠깐 메워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와스더 필요로 하는 것은 성적 인정이 아니라
한 번도 받지 못한 안정적 애착이기 때문이다. 섹스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반대 패턴도 있다. 친밀감이 오래된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성적으로 다쳐버리는 사람들이다. 초기 경험이 가까워짐이 고통, 배신, 자아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가르쳤다면 몸은 그것을 기억한다. 마음은 연결을 원해도 신경계는 위험이라고 말한다. 감정적으로 친밀해지는 순간 각성이 꺼질 수 있다. 혹은 취약함보다 거리가 더 안전하게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불가용한 파트너에게서만 욕망을 느낄 수도 있다. 융은 이런 패턴들이 의식적 인식 밖에서 완전히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내가 어린 시절의 역학을 재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이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상황에 끌리는 자신을 느낍니다. 분명 다른 것을 원하면서도 왜 늘 같은 고통스러운 패턴으로 끝나는지 의아해하죠. 그 답은 보통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처리하려고 애쓰는 초기 각인 속에 있습니다.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트라우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트라우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성이 상처를 지니게 되려면 눈에 띄는 학대를 겪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트라우마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애정, 결코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 진정으로 보이지 않았던 자아. 이러한 부재는 적극적인 해만큼이나 강력하게 당신의 욕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닿지 않는 비판적인 혹은 일관되지 않은 파트너에게만 끌리기도 합니다. 하나니로 포울을 그들의 무의식은 익숙한 패턴을 알아보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통, 굴욕, 통제 상실이 포함된 상황에서만 욕망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과거의 무력감을 자신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 합니다. 융이 드러낸 가장 어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패턴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 당신의 성은 해결되지 않은 유년기의 역동을 계속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친밀감이 늘 어딘가 어긋난 느낌인지, 왜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어떤 것들은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맞지 않는데도 흥분을 일으키는지, 왜 연결이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궁금해할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현재의 패턴을 그 뿌리로 거슬러 추적하는 일입니다. 성에서 특정한 역동에 강하게 끌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처음 이 패턴을 배웠을까? 나는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데 받지 못했을까? 답은 대개 어린 시절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짜 자신을 조정해야 했던 순간들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부모를 탓하거나 피해자 의식에 머무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였던 당신이 불가능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 놀라울 만큼 영리한 적응을 해냈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응이 이제 당신의 성인기 성을 움직이고 있으며 더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살 때 당신을 지켜준 대처 방식이 37살의 친밀감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지금의 당신과 그때의 당신을 분리하는 것, 오래된 패턴이 현재의 욕망을 몰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친밀감이 반드시 유년기의 상처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신경계에 천천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먼저 과거와 현재의 연결, 상처받은 아이와
그 상처를 아직 품고 있는 성인의 성 사이의 연결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의 성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정직하게 읽을 만큼 용감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탐색해온 모든 것, 잃어버린 욕망, 환상 속 숨은 의미, 공허함, 목적의 부재,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나오고 나면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지 궁금해질지도 모릅니다. 융은 분명히 길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성을 나머지 심리적 발달과 분리된 것으로 대하는 일을 멈추고 그것을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욕망을 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심지어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밀은 그것을 에너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로 이용이인스런 인지에 거칠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생명력으로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방향을 줄 수 있는 힘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적 에너지는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 오르내리고 오래된 상처를 되풀이하는 사람과 상황에 달라붙고 내면의 공허로부터 잠깐 벗어나려는 추격 속에서 낭비됩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의 진정성, 그림자, 상처, 목적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의식하게 될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이 되지 그 에너지에 의해 다뤄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온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성은 의식과 무의식의 자아가 가장 강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기에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모든 성적 충동이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욕망이 치솟을 때 곧장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내가 와스더로 배고픈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연결과 쾌락에 대한 진짜 욕망일까?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걸까? 내가 살아있고 삶에 몰입해 있어서 느끼는 걸까? 아니면 필사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찾는 걸까? 그 의식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충동에 의해 자동 조종된 채 진정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향해 끌려가며 성생활 전체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정에 자각을 가져오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을 피하고 있을 때 욕망이 급등한다는 것, 다른 영역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진실하지 않게 살 때 환상이 강해진다는 것, 이런 패턴은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십시오. 다음 단계는 전환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정신이 요구하는 것 대신 진짜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욕망의 핵심이 힘을 느끼고 싶은 것이라면 삶에서 진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연결이라면 얕은 만남을 뱉는 대신 실제 친밀감을 쌓으세요. 그것이 생동감이라면 당신의 열정과 목적에 진짜로 불을 붙이는 활동을 추구하세요. 이것은 성적 욕망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박이 아니라 의식에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함을 표현하는 성과, 온전함을 얻기 위해 애쓰는 성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정렬되어 있고 목적이 있으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있을 때 당신의 성은 그 생명력에 넘침이 됩니다.
반대로 필사적으로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융은 이런 내면 작업을 한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보고했다고 관찰했습니다. 성적 에너지는 줄지 않았지만 더는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덜 생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기차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그 활력은 이제 여러 통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창조하고 구축하고 연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성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덜 집착할수록 더 만족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욕망이 힘으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강박적 패턴을 몰아가던 동일한 생명력을 의식적으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향하도록 돌리는 것입니다. 강박 대신 의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 한 조각을 되찾습니다. 표면적 갈망 대신 진짜 필요를 돌볼 때마다 당신은 영혼의 한 파편을 통합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욕망에 평생 휘둘리고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으며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는 무언가가 왜 늘 그토록 적은 것을 주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트너, 환경, 생물학, 무엇이든 탓하겠지만 진짜 문제, 자신의 의식의 부재만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충족해야 할 충동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스승으로 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 모든 환상, 모든 공허와 강박의 순간은 당신을 진짜 자신에게로 되돌려 보내는 빵부스러기들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패턴, 상처, 그림자에 대한 잔혹할 만큼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더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누구인 척하고 있는지 사이에 간극을 마주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의 반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 전체와 통합된 성,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신 돕는 욕망, 그리고 마침내 온전해졌을 때 오는 깊은 만족. 당신의 성적 욕망은 처음부터 줄곧 당신의 영혼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제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